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기분 나쁘지 않게 내 생각 말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요, 그 사람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끝마다 괜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 기분이 들까요? 그 이유는 맞는 말을 싸가지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때는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봐가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무시하고 정답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기분 나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맞는 말을요,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상대방이 말이 맞는다 그래도 거의 듣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해 줄 때 우리는 매우 공감하게 됩니다. 먼저 상대방의 심리와 욕망을 읽어낸 후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얘기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장 상사일 경우는 특히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충고하면요, 오히려 괘씸죄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좋은 조언을 계속하면요, 이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공자는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에게 말하는 5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대사회에 맞게 제가 재구성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훌간이라 해서 넌지시 돌려서 말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 센 사람들은요, 대놓고 말하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일단 예라고 말한 후에 자기의 의견을 넌지시 덧붙여야 됩니다. 잡담을 할 때도요, 토를 달면서 우기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윗사람의 말이 틀려도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또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라고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큰 문제입니다. 이때는 돌려서 말하는 것을요, 좀 더 직접적으로 약간 강도를 높여가면서 말귀를 알아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소심한 사람한테는요, 꾸밈없이 대놓고 말하는 단간을 해야 됩니다. 소심한 사람에게는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도 오해를 합니다. 즉 말에 사족을 붙이면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으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했으면 죄송합니다. 핵심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격이 강한 사람인 경우 후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요, 제대로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말을 해야 될 경우는요, 상대방의 화를 돋굴 수 있으니까요, 부드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포용력이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한테 쓰는 방법입니다. 셋째, 강간입니다.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강간은요, 우쭐대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방법입니다. 자존심을 높여주면서 상대방을 지켜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첨과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빈말은 삼가고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놓으면 됩니다. 네 번째는 직간이라 해서요, 곧장 찔러서 이야기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들한테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칫하면요, 발끝 성을 내서요,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소심하고 나약한 말투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나약한 말투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투를 써야 됩니다. 다섯 번째, 풍간입니다. 즉 풍자해서 비꼬아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사람은요, 풍자해서 말해야 됩니다. 말 속에 가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말한 내용을요, 칭찬으로 잘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넌주시 돌려서 말하고 또한 직접 대놓고 말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말하고 그리고 곧장 찔러서 말하는 이런 방법은요, 정면으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풍간만이 다른 사례를 들어서 우회적으로 풍자해서 하는 말입니다. 공자는요, 정면으로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풍자해서 말하는 풍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용이란 동물은요, 길들이면 사람도 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순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목 아래 거꾸로 난 한 척 정도의 비늘을 건드리면요, 바로 물려 죽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영린을 건드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윗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미리 살펴본 후에 나의 생각을 말해야 됩니다. 공자는요, 윗사람을 모시는데 실수하기 쉬운 3가지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는요, 윗사람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자기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윗사람이 말을 했는데도요, 대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 해서요, 매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셋째로는요, 윗사람의 감정을 살피지 않고요, 함부로 자기의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상대의 심리를 살피지 않고요, 혼자 떠드는 겁니다. 특히 공자는 이 3번째 것, 상대의 심리 상태를 살피지 않고 혼자 떠드는 사람을요, 안 못 보는 장님이나 다름없다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말할 때는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하지 않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 신뢰하게 되면 내가 다투면서 얘기해도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는 말할 때 각별히 조심을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사회는요, 개성과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이 어울려 사는 그런 사회입니다. 따라서 말할 때는요, 상대방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부나 비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면서 내가 가져야 할 당연한 센스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